근데 우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 확대할 거야. 여기를 확대할 거야. 여기 확대할게. 여기 이렇게 슉 이렇게 세포막 콩나물 대가리가 있어. 콩나물 대가리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이렇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인지질이라고 부르는데 이 머리 있죠. 머리가 인산이라는 물질이고 그 다음에 요 꼬리 있죠. 요 꼬리가 지방산이라는 물질입니다. 지방산. 근데 성질이 다른데 이 머리 부분 인산은 물을 좋아해. 친수성 이렇게 표현해. 물 좋아해. 반면 꼬리 부분은 물 안 좋아해. 소수성. 그래서 여러분들 물이 건강에 좋다는 거 알잖아. 물 많이 먹고 있니? 물 많이 먹어? 하루에 뭐 몇 리터 먹어야 된다며, 그지? 머리로는 물이 좋다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물 잘 안 마시죠? 근데 여기 지금 확대하면, 여기 확대하자. 여기 확대했어. 확대하면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들이 이렇게. 인지질들이 이렇게 돼 있어. 줄지어 있어. 그런데 한 줄로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 몸속에 제일 많은 성분이 물이야. 이거 외웠던 거 기억나니? 인체에 제일 많은 성분이 물, 그 다음 단백질 이렇게 순서가 있었잖아. 물이 제일 많단 말이야. 그래서 세포의 바깥쪽에도 물이 많고요. 세포의 안쪽에도 물이 많아요. 여기도 물이 많고 여기도 물이 많아. 그러니까 물이 좋아하는 부분이 이렇게 바깥쪽을 보게 결합하고 있는 거야. 바깥쪽을 보게. 세포의 바깥쪽이야, 이쪽이. 이쪽이 세포 바깥쪽. 세포 밖. 그 다음에 여기가 세포 안쪽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인지질이 두 겹으로 돼 있다.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어. 그런데 아니 여기 세포막 확대하면 이 콩나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단백질도 박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얘가 뭐냐? 얘는 단백질이야. 단백질. 이게 단백질. 그래서 이걸 세포막을 이루는 단백질이라고 해서 막단백질 이렇게 불러. 요약.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로 되어 있어. 막단백질. 그런데 얘네들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있어서 이 단백질도 위치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조금씩 움직여. 이게 세포막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 한 줄로 쭉 표시한 게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귀엽죠? 근데 그 단원 제목을 보시면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물질이 이동하는 거야.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첫 번째, 확산입니다. 확산이란 용어는 뭔지 알지? 그지? 국어 시간에도 그죠? 배웠으니까. 그리고 중학교 화학 시간에도 배웠는데요. 확산의 특징은 뭐냐면 밑줄 그으셔야 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합니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해. 왜냐? 그게 더 자연스러우니까. 그지? 지하철 탔는데 그 대전 지하철 그거 새소리 나더라고. 그죠? 얼마 전에 타봐가지고 지하철 탔어. 그 칸에 사람 많아. 근데 옆 칸에 사람 없어. 그럼 당연히 사람도 이동할 거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야,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에 뭐가 물질이 많아. 근데 여기 물질이 없어. 그럼 이게 농도 차이가 생기면 이렇게 이동합니다. 농도 차이가 생기면 이동해. 근데 이동하는 방식이 두 가지야. 첫 번째, 단순 확산. 두 번째, 촉진 확산. 단순 확산은 뭐냐면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해서 이동하는 거야.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해서 이동하는 경우. 예를 들어 예시. 예를 들어 산소, 뭐 CO2, 이산화탄소 이런 애들. 산소와 이산화탄소 같은 애들. 입자가 작은 기체들. 예를 들어 여기 산소 3개 있다고 하자. 3개. 4개라고 할까? 여기 산소 2개야. 이렇게 있다고 하자. 여긴 산소 4개, 여긴 산소 2개. 농도 차이가 생겨. 그럼 산소가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야. 슉 이렇게. 지금 이게 뭐라고? 단순 확산. 산소,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들. 크기가 보통 작은 입자들이 저기를 뚫고 갈 수가 있어. 그리고 추가로 지방산 같은 애들이 저기를 뚫고 갈 수가 있어. 기체나 지방산 같은 애들. 그런데 촉진확산은 뭐냐? 촉진확산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을 통과해서 이동하는 애들. 단백질 통과해서 이동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당연히
아, 여기 지금 써있죠? 얘가 크기가 작은 애면 얘는 보통 크기가 큰 애들. 왜냐? 크기가 크면 여기를 비집고 못 들어가거든. 여기 뚫고 못 들어가. 아, 그러니까 크기가 큰 애들은 이런 데를 뚫고 갑니다. 이런 데로 가요. 이렇게. 이렇게. 대표적인 예시는 아미노산, 포도당, 이런 애들. 그리고 추가로 이온 같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아미노산과 포도당은 좀 사이즈가 커요. 그리고 이온은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어서 단백질 통해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미노산이 3개 있다고 합시다. 여긴 아미노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동하겠죠. 이렇게. 이걸 촉진확산이라고 불러.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 당연히 비교지. 이건 전 과목 공통이야. 그치?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럼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게 낼 거야. 대답할 수 있으면 돼. 근데 이제 밑줄 그을 거야. 밑줄. 지금 말한 이 확산은 에너지 소모가 없어. 왜냐?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건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이 지하철 탔는데 여기 사람 많고 여기 사람 적어요? 당연히 가겠죠. 시켜서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자연스러우니까, 그죠? 에너지 소모가 없어. 그 다음 두 번째, 분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확산 속도 빠르겠죠. 당연하지.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 속도 빠르겠죠.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니까, 그지? 농도 차이가 클수록 확산 속도 당연히 빠르겠지. 만약에 농도가 똑같다 이거 생각해봐. 농도가 똑같아. 그럼 이동해? 이동 안 해. 농도 차이가 클수록 더 빨리 이동할 거야. 이건 심화 그래프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 근데 나오면 좀 어려워. X축이 뭐냐면 농도 차이야. 농도 차. 방금 배웠듯이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했어. 그죠? 근데 확산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단순 확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단순 확산. 그죠? 무슨 뜻이야? 농도 차이가 점점 커질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야. 단순 확산. 방금 배운 바랑 똑같아. 근데 촉진 확산은 어때요? 촉진 확산은 여긴 좀 빠르죠? 그러다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이게 촉진 확산이죠. 이 정체가 오죠. 정체가. 이거 왜 그럴 것 같아? 촉진 확산은 통로가 개수가 정해져 있어. 이거 봐봐. 얘네들은 아무데나 그냥 뚫고 들어가도 돼.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얘네들은 그냥. 얘는 문이 있잖아. 문이 여기로만 가잖아. 얘는. 근데 아미노산이 농도 차이가 점점 커져. 근데 이거 경로가 이미 다 포화 상태야. 그럼 이제 더 이상 농도 차이가 커져도 확산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촉진 확산은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 둘 중엔 그럼 누가 빨라? 이거는 물질마다 조금씩 달라. 물질마다. 지금 뭐 산소가 이동하는 속도, 뭐 CO2가 이동하는 속도 이런 건 조금씩 다르니까. 근데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프 개형. 요걸 알고 계셔야 돼. 그죠? 포화 상태라는 게 막단백질을 전부 다 이용하는 경우. 지금 예를 들어 나 하나만 그렸는데 막단백질 한 5개 있다고 해봐. 근데 농도 차이가 커지면 여기도 이용하고 여기도 이용하고 막 이용하겠죠. 근데 이 5개 통로를 이미 다 활용하고 있어. 그러면 농도 차이가 커져도 확산 속도가 이제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얘기죠. 통로 개수가 제한이 있어요. 두 번째 방식이 있어.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삼투야. 한번 들어봤을 텐데 삼투. 삼투가 뭔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봐야 돼. 실험 하나 할까? 실험 하나 하고 가자. 실험 여러분들 좋아하는 실험. 이렇게 시험관이 있어. 삼투. 설탕물 넣을 거야. 설탕물. 여기 설탕물, 여기도 설탕물. 이렇게. 여기 막이 있거든. 막이 하나 있는데 이 막을 뭐라고 부르냐면 반투과성 막이야. 반투과성 막. 그래서 설탕물 한번 넣어볼게. 이쪽에 왼쪽에다가 지금 왼쪽에 뭐죠? 고농도 설탕물, 짠 설탕물, 고농도 설탕물 왼쪽에. 그다음 오른쪽은 저농도 설탕물 이렇게 할게. 농도가 달라. 농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배운 바에 따르면 확산에 의해서는 여기가 설탕이 많고 여기 설탕이 부족하니까 설탕이 어디로 이동해야 돼? 설탕이 이렇게 이동해야죠. 이렇게. 설탕이 이동해야지.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반투과성 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설탕이 이동 못해. 설탕의 입자가 크니까. 설탕 덩어리가 크니까 설탕은 이동 못하고 물만 이동하는 경우야. 이거 특징 뭐라고? 반투과성 막. 설탕은 이동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겨. 실제로. 저 방금 세포 막을 얘네들이 막 뚫고 지나간다 그랬잖아. 근데 아예 못 뚫는 애도 있어. 아예 못 지나가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 이 농도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물이 이동해. 물. 근데 얘들아 어디로 이동해야 농도가 비슷해지겠어? 물이 어디로 이동해야 농도가 똑같아져? 이렇게 이동해야죠. 이렇게. 물 이동. 그래야 농도가 비슷하잖아. 라면 끓여 먹어봤어? 라면? 리언이 라면 집에서 많이 끓여 먹어보니? 라면 끓였는데 너무 짜. 어떻게? 물 부어야지, 그지? 짠 곳에 물을 부어야 돼. 짜면 물을 부어야 돼. 이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이동하게 되면 여기가 물이 높아지고요. 여기는 물이 낮아져요. 이렇게 돼요. 정리. 삼투는 물이 이동하는 경우에 물이 이동하는 경우. 근데 물이 어디로 이동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해. 이걸 틀리면 그냥 라면을 짠 상태로 먹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라면이 짜면 물을 붓는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에너지 소모가 없어. 확산과 삼투 모두 에너지 소모가 없어. 자연스러운 거야. 누가 시켜서 물을 붓는 게 아니야. 짜면 그냥 물을 붓게 돼 있어. 인간이라면 그래. 근데 지금 두 개 배웠죠? 확산과 삼투. 되게 까다롭지? 봐봐. 조건이 엄청 까다롭잖아. 어떤 애는 단순 확산, 어떤 애는 촉진 확산. 근데 어떤 경우는 또 크기가 커서 통과를 못하니까 물이 이동해. 그죠? 까탈스러워. 이거 1초 요약.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어. 이 표현을 알아두셔야 돼. 까탈스럽다는 얘기야. 삼투 실험. 잘 봐야 돼.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비커가 3개 있어. 비커. 비커. 슈. 비커. 비커 3개. 교재 그림이랑 똑같이 그릴 거야. 근데 가운데 비커가 있네요. 가운데 비커 먼저 볼까요? 가운데 비커. 가운데 비커에 뭐라고 써있냐면 등장액이라고 써있습니다. 등장액. 이게 무슨 뜻이냐? 거기다 쓰세요. 무슨 뜻이냐면 농도가 같은 용액이란 뜻이야. 농도가 같은 용액. 농도가 같은 용액. 어디랑 농도가 같냐? 세포 내부랑. 봐봐. 세포 이렇게 넣었어, 내가 세포. 이 등장액에다가 세포를 집어넣으면 세포 안쪽이랑 농도가 같은 용액이란 얘기야, 이거는. 그러니까 내부랑 외부가 지금 농도가 똑같은 상태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용질, 녹아있는 물질이 세포막을 통과를 못할 때 물이 이동하게 되는데 농도가 똑같아. 그럼 물의 이동이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게 똑같아요.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세포의 크기 변화가 없어요. 세포가 일정하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물이 아예 이동하지 않는 건 아니야. 물이 이동하긴 해. 근데 세포의 크기는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왼쪽 볼게, 왼쪽. 왼쪽 비커 뭐야? 왼쪽 비커에 저장액이라고 써있어. 저장액. 저장액에 필기하세요. 농도가 낮은 용액. 농도가 낮은 용액이야. 이게 저장액의 뜻이야. 이런 뜻이지. 여기다 세포 넣었어. 근데 농도가 낮은 용액이야. 바깥쪽이 이렇게. 저농도야. 그러면 세포 안쪽이 고농도죠. 세포 안쪽이. 그럼 짜면 물을 부어야 돼. 짜면 물을 부어야 돼. 들어오는 물의 양이 더 많아. 나가는 것보다. 이 상태야. 들어오는 게 더 많아. 짜면 물을 부어야 되니까. 그죠? 그럼 세포 크기 어떻게 돼야 돼? 이건 어떻게 돼? 세포 크기 커지겠죠. 물 들어오니까. 그지? 이렇게. 그러다가 커지다 보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용혈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세포가 커지다가 터지는 현상. 용혈 현상. 마지막 오른쪽 고장액. 무슨 뜻이냐면 농도가 높은 용액이란 뜻입니다. 농도가 높은 용액. 여기다가 세포를 담갔어. 이렇게 짠. 그 말뜻이 뭐냐면 바깥쪽이 고농도란 얘기야. 안쪽은 저농도죠. 승주야, 들어오는 게 많아? 나가는 게 많아? 나가는 게 더 많죠. 짜면 물을 부어야 돼. 바깥쪽에 물을 부어야 돼. 나가는 게 더 많아, 들어오는 것보다. 그럼 세포 크기는 어떻게 돼?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쭈글쭈글해집니다. 이렇게 돼.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 보고 이 농도가 누가 더 높은지 판단할 수 있으면 돼. 짜면 물을 붓는다. 그거 하나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지금 내가 예를 든 건 동물세포입니다. 동물세포. 근데 식물세포는 살짝 달라. 식물세포 한번 해볼게요. 식물세포. 그 밑에 줄 한 줄 더 있죠? 등장액부터 갈 거야. 등장액. 여기다 식물세포 담가. 식물세포는 딱딱이야. 이렇게. 그럼 등장액이야. 들어오는 양이랑 나가는 양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세포의 크기 변화는 없어. 이게 식물세포. 등장액에 담갔을 때. 근데 옆에 저장액에 담그겠습니다. 저장액. 그럼 식물세포 이렇게 있어. 저장액이니까 바깥쪽이 저농도야. 안쪽은 고농도죠. 그럼 물을 어디다 부어야 돼? 미연아 어디다 부어야 돼? 안에다 부어야 돼? 바깥에다 부어야 돼? 짜면 물을 부어야 되니까 안에다 부어야죠. 그죠? 여기다 부어야죠. 물을.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는 게 더 많아.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그럼 세포의 크기는 어떻게 돼야 돼? 강은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돼. 근데 식물세포 특이 뭐야? 단단한 세포벽이 이렇게 감싸고 있죠. 이렇게. 단단한 세포벽이. 그래서 세포가 커지는데 터지질 않고 안 터져. 벽이 감싸고 있으니까 이렇게 돼. 살짝 팽창만 해. 이렇게. 팽팽해져. 이렇게. 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 팽윤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팽윤 현상.
팽팽해지는 거. 마지막. 고장에게 담갔을 때. 고장에게 담갔어, 식물세포. 이렇게. 바깥쪽이 고농도야. 바깥쪽이 고농도. 그럼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 그래서 세포가 쭈글쭈글해져야 돼. 근데 식물세포는 어떻다고? 벽이 감싸고 있다. 그래서 벽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 이렇게 벽이 감싸고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내부에 세포막만 쭈그러드는 거야. 세포막을 벽이 둘러싸고 있는데 물이 빠져나가니까 세포가 쭈그러들어. 그래서 이렇게 돼, 이렇게. 세포막이 쭈그러들면서 이렇게 분리가 돼, 이렇게. 막은 쭈그러들었는데 벽은 그대로야. 아,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가 돼.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냐?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원형질 분리. 여기까지 알아둬야 돼.